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주 관심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어린 자녀들의 영어 교육 및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모신 분은요, 1986년에 뉴욕에 설립되어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컨텐츠로 전 세계에 진출해서 인정받고 있는 리딩타운의 설립자이시자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송순호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과 함께 리딩타운 그리고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인 넥스트북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뉴욕에서 오셨어요. 네. 힘들지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자주 오고요. 예,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가족들이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아, 네. 저희만 뉴욕에 살고 있고 네. 저희가 뉴욕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딩타운 주소가 두 개잖아요. 네. 뉴욕에도 있고 여기 라하브라에도 있고 네. 자주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박사님 모시고 오늘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1986년에 리딩타운이 생겼지만 또 2000년에 설립된 뉴욕 법인 이름이 굿서번트입니다. 이 굿서번트 회사 안에 리딩타운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크리스찬 영스터들의 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회사 이름이 굿서번트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회사 이름을 뭐로 했으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 선한 청지기가 딱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그 어렵게 그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들의 자녀 교육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인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faithful steward인데 너무 길고 간판 가게 갔더니 스펠링이 너무 길어서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글자 수가 많으니까. 네, 글자 수가 네. 많다고. 그래서 굿 서번트로 바꿨는데 어쩌면 그게 더 저희한테 맞는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중하게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굿서번트가 더 머리에 각인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회사 이름이 이 신앙과 관련돼 있는 뜻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뉴욕 롱아일랜드 아름다운 교회도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굿서번트 회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네, 저도 1986년에 사실 유학생이었는데 유학생으로 와서 뭐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였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자녀들을 보니까 말은 제법 잘하는데 글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책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부모님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의 리딩 레벨을 측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간신히 구해서 그 아이들의 레벨을 측정해 봤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2년 정도 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그 추측이 맞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요.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부족할 세대였지만 또 그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리딩 문제가 미국 전체에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고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이제 굿서번트로 하고 그 안에 리딩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는 슈퍼 헤빗 좋은 습관을 좀 길러주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하나님 은혜로 리딩타운 굿서번트 안에 리딩타운뿐만 아니라 매스 6months, 뭐 테스트 프랩, 지니어스 프로그램, 코딩 여러 가지 5가지 브랜드가 있고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게 될 전자책 1536권을 출시를 해서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발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가난한 유학생이라 내가 할 것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다양한 매스도 있었고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조차도 우리 자녀가 여기서 태어났고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영어 리딩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 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제 수준의 리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또 알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자기 학년 수준의 리딩 레벨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50%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5학년 학생인데 5학년 수준의 책을 읽는 아이가 2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죠. 라이딩은 더 심각해서 자기 학년 수준의 라이딩을 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70%는 자기 학년 수준의 라이딩을 못하는 거고요. 네네. 발표 능력,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발표 능력은 더 심각해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만 자기 학년 수준의 발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리딩, 라이딩, 프레젠테이션은 현재도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에 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저변에 있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또 청취자분께서 자녀분들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까 슈퍼 헤빗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습관이잖아요. 네, 독서하는 맞습니다. 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또 프레젠테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영역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도 우리 그 모세 아론, 모세는 말이 말을 잘 어눌했고 못하고. 언변이 그다음에 우리 신약 시대에 대표적인 우리 사도인 사도 바울도 말이 둔하다고 본인이 인정했고요.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다고 얘기됐어요.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아이의 자기의 잠재력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책을 읽지 않으면 개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인풋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좋은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강조하는 특히 리딩 타운 브랜드를 강조하는 거는 리드, 읽고 think, 생각하고 그다음에 프레젠트,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해라.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read, think, and present. 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학년 수준의 레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5학년 자녀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과연 5학년 우리 자녀가 몇 학년 수준의 현재 리딩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진단, 정확한 진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좋은 의사들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의사가 진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전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병에서 빨리 나는 거랑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를 잘 다녀 있고 학교에서 특별히 별 문제가 없는데 꼭 리딩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되게 놀라시는 분이 미국 부모님, 한국 부모님, 중국 부모님 다 포함해서 한 90% 정도가 놀라고 계십니다. 그만큼 내 자녀의 정확한 리딩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 아닌가 예, 지금 또 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내 자녀의 리딩 실력을 알고 있나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학생들의 정확한 레벨 진단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까도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그에 대한 처방전이 작동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굿서번트 회사에 아까 말씀하신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그런 처방전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가장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 업계에 최초로
3단계 테스트를 봐요. 3단계 테스트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딩 레벨을 측정하는데 시간을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들여서 아이의 레벨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현재 파닉스는 몇 개월 수준인가, 미국 몇 학년 몇 개월 수준인가, 현재 리딩 레벨은 또 미국 몇 학년 몇 개월 수준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요. 동시에 이제 리딩 레벨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리딩 스피드예요. 리딩 스피드. 네, 얼마나 빨리 읽느냐라는 건데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플루언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은 평균 분당 700단어를 읽거든요. 분당 700단어요? 예, 예. 그런데 미국 고등학교 평균이 지금 한 200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꼭 현재 우리 자녀의 리딩 레벨뿐만 아니라 리딩 스피드,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시면 그 자녀가 어떤 책을 그다음에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지도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일반 공립도서관에 가면 그 레벨 테스트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히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아예 레벨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책만 읽는 편식 현상이 발생해요. 네네네. 다이너소를 좋아하는 다이너소만 읽고 우주를 좋아하는 스페이스만 읽고 맞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만 읽고요. 저 아들은 홀스를 좋아해서 홀스만 열심히 읽었는데 네네. 그쪽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편식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 만화책. 만화책은 재미있고 그다음에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책을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려면 현재의 레벨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3단계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리딩 레벨 및 스피드를 측정해 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책을 짚어도 나의 수준보다 너무 쉬운 책을 짚으면 재미가 없고 그렇죠. 또 너무 어려운 책을 짚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려운 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심지어는 뭐 저희 회사의 경험으로 보면 아이의 레벨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7학년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학교에서 이제 리딩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저희 회사에서 레벨 측정을 했는데 5학년 수준이 나왔어요. 네네. 네. 근데 미국에였어요. 대기네. 네. 그러니까 도저히 어머니는 이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3단계 측정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고 어디 부분이 약하다는 걸 보여드렸더니 그때 수긍을 하시고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이 6개월 지난 다음에 자기 학년 수준을 넘어가는 리딩 실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레벨에 맞는 그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주면 정말 부모나 학생이 놀랄 정도로 빨리 늘고요. 그 향상을 가장 빨리 캐치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가장 먼저 캐치를 해요.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런 일을 그렇게 물어보는 선생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실력이 향상이 되었나 그렇죠. 선생님들이 궁금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레벨 테스트가 참 중요해서 학생들의 정확한 그 레벨을 알아내는 게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벨 테스트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그 학생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수긍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미국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 동양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진단 결과가 9페이지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MRI를 찍는다 저희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 CT 촬영하고 그다음 MRI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 레벨 테스트는 MRI다. 그래서 9페이지로 그 진단 결과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거의 99%가 이제 수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그 레벨에 맞는 책을 아이들한테 어사인 하는데 물론 저희 센터가 전 세계 13개국에 지금 140개 정도 센터가 있는데 저희 센터에는 각 도서관이 또 설치돼 있어요. 인하우스 라이브러리가. 하지만 동시에 그 학생들이 책을 더 집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자책, 디지털 북으로 넥스트북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읽혀주는데 이 책은 세상에 없는 책이에요. 넥스트북이요? 예. 왜냐하면 그 작가들이
넥스트북을 위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아. 보통 일반적인 이제 전자책들은 기존에 출판된 책을 전자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작가들이 이 책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그 유일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1,536권의 책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넥스트북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넥스트북,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넥스트북을 위해서 작가들이 글을 쓴 것으로 네. 교재를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넥스트북이 13개의 장르 그리고 1,500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36권이 제작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중에는 144권이 바이블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굉장히 특이점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전 세계 많은 그 작가들이 지원을 했는데 네. 적지 않은 작가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바이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일반적으로 칠드런스 바이블을 잘 안 읽는 편이거든요. 저희 교회 학생들을 보면.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어른들이 읽는 그런 성경의 구조가 아닌 스토리 베이스로 144개의 스토리를 뽑아서 작가가 그걸 쓰고 거기에 또 사파를 입히고 다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넥스트북 구조가 책이 있고 그 책에서 문제집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단어 키워드 프랙티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책을 읽고 리드하고 그 책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하고 오럴 썸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형태로는 디지털 북이지만 사실은 종합 학습 훈련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리딩이라고 해서 리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책을 읽고 그 외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죠. 들어보니까요. 예, 예.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집에서도 이제 엄마가 책 읽었니? 엄마는 책 읽었어요. 그럼 되게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가 없어요. 네네. 그죠? 찔립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옛날에 우리 그 이런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없을 때 부모님들은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 읽어주고 본인이 캐릭터라이즈드 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네네. 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 그 이 책에다 다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책이면과 동시에 차세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바이블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아까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표현이라든가 단어들이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사실 이거를 구입하고 나서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영어가 힘든 저 같은 부모님들이 함께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예,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 책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넥스트북은 특징이 짧습니다. 굉장히. 너무 좋네요. 300단어에서 700단어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책을 읽고 해리포터는 보통 700페이지, 500페이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디스커션을 어떻게 하겠어요? 힘듭니다. 일단 아이가 책 읽는데 몇 걸이 걸릴 텐데, 근데 이거는 기승전결이 있는 뭐 이게 커넥티드 패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짧은 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읽고 그다음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말씀드린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파격적으로 높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나온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네네. 보통은 이제 넘어가는데 스키핑 하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누군가 측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리딩 컴프레션 측정. 또한 요새는 아이들이 듣는 것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성경에도 이제 듣기를 속히하라고 했는데 듣는 게 잘 자기가 말하는 거에 너무 그 obsessed 돼 있어서 듣는 걸 열심히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듣는 훈련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발표하는 훈련, 쓰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툴들이 챕터마다 굉장히 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작지만 굉장히 알찬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해리포터 같은 거는 참 재밌어서 우리 아이들이 읽기는 하겠지만 너무 내용이 많고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아까 말씀하신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걸리죠. 예. 그래서 아마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넥스트북은 기승전결 확실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고 또 내용이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많은 이민교회에서 주중 방과 후 프로그램 그리고 또 주일학교, 여름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이 미국 교과 과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넥스트북을 좀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그램에 좀 접목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전 세계 적지 않은 그 선교지에 또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현재 저희들은 인도 캐시미어의 퍼스트 스텝 아카데미에 저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마닐라의 MK 스쿨에 그다음에 방콕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에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 그다음에 파나마 원주민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넥스트북은 미국 교과 과정에 맞춰서 13개 장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 12개 장르는 미국 교과 과정에 맞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블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물론 방과후 학교를 주중 방과후 학교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여름 썸머스쿨을 운영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효과를 본 곳은 여름에 학생들한테 책을 읽는 어떤 그 캠페인을 하는 거죠. 이번 여름에는 Let's read 100 books. 100권을 책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이들 전체 교회 학생들이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이제 한 8주가 지난 다음에 레벨 테스트 또 봐요. 물론 8주 동안에 저희 전자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읽고 어떤 교회에서는 암기해서 발표도 시키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읽기만 하고 시험만 보면 너무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를 제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발표하고 또 드라마타이즈 하는 데도 있고요. 그걸 통해 드라마타이즈 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션만 보여주고 스토리를 본인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present in your own words. 이게 아이들한테 네가 작가가 돼서 똑같은 타이틀을 이제는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그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시험을 봅니다. 또 시험을 봐요. 예, 마지막 체크. 네네. 예? 마지막 체크.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보고 레벨에 맞는 전자책을 적지 않이 읽고 말씀드린 다양한 액티비티를 교회나 또는 집에서 훈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체크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자기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그 결과가 누적돼서 쭉 분석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새로운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스키밍 프로블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키워드를 아이들이 프랙티스를 하는데 키워드는 데피니션을 자기가 사전적 데피니션 말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옆에서 다 발음을 체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AI 파워 엔진을 이용해서 AI가 이제 발음을 교정도 측정해줘요. 해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라이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네가 쓴 글에 그 문맥상의 그 오류가 어디가 있다. 그다음에 문법상의 오류가 어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새 유행하는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중요한 기능을 학습적인 부분에서 교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넥스트북을 통해서 주변에 유능한 교사가 없더라도 그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치 옆에 훌륭한 선생님이 튜러가 옆에 앉아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AI를 이용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 내 근처에 뛰어나고 훌륭한 교사분이 안 계시더라도 이 AI를 이용해서 더 열심히 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 넥스트북을 나도 한번 좀 접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 회사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www.readingtown.com에 들어오시면 그 온라인 스터디 또는 모바일 러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팀들이 연락을 해드리고요. 혹은 뭐 아까 저기 자막에 나가 있는 전화번호 718-229-6400 718-229-6400으로 연락을 주셔도 자세히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웹사이트 주소 말씀해 주셨는데요. 웹사이트 주소는요, readingtown.com입니다. readingtown.com. 그리고 문의하실 번호는 718-229-6400입니다. 718-229-64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년째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계세요.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게 교육 사업에 헌신하시고 아이들을 접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자녀 양육에 정말 힘쓰고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들, 딸을 둔 부모고 또 이제 2살짜리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됐는데, 우리의 그 후손들, 우리의 미래들이 크리스찬의 어떤 그 신앙의 틀 안에서 자라면서 당연히 학생으로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영스터들이 정말 말이나 일이나 그다음에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어떤 크리스찬 밸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포함한 정말 양질의 책을 많이 읽는 이 좋은 습관을 배양해 주는 거는 부모로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가 이민자로서 자녀의 교육을 늘 이민 온 목적에 자녀 교육을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책을 읽는 습관, 책을 좋아하는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많이 책을 읽는 거에만 우리가 몰두할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을 깊게 하고 그다음에 꼭 발표하는 훈련을 해서 아이가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른 그릇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소위 잠재력, 그 포텐셜을 채우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아이에게 부어주신 그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로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AI 시대인데 스마트폰하고 AI가 팽배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되는데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리딩타운의 송순호 박사님 모시고 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 넥스트북에 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어 독서라는 좋은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리딩타운 넥스트북에 한번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